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를 바르고 빠르게 독해하는 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읽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진짜 해도 해도 공부를 해도 늘지가 않는다. 설명을 들어야지만 비로소 이해가 된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남학생들. 그러다 보니까 다 떠먹여줘야 됩니다. 떠먹여주는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정 부분 처음에 초심자들에게 음, 예, 방법을 가르쳐 줄 땐 떠먹여 줘야 되겠죠. 그러나 언제까지 앞에서 또는 옆에서 선생이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가? 언제까지 그럴 순 없죠. 본인 스스로가 시를 읽고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글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려면은 공부를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악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분류할 줄 알아야 되고, 비교 대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 줄 알아야 돼요. 오늘부터 제가 시를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시를 바르게 또 빠르게 독해를 할 수 있을까 하나하나 연습 문제들을 통해서 가르쳐 줄 겁니다. 물론 첫 번째 시간이나 두 번째 시간 제가 이제 이 강의를 10분 이내로다가 끊어서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트로가 되는 이 시간이 인트로인데 이게 10분 내로 끝날지 아니면 더 늘어질지에 따라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인트로가 될지 아니면은 오늘 첫 시간만 인트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제가 인트로를 빼고서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지를 계속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난 다음에 들어갈게요. 자, 먼저 시의 개념을 봅시다. 시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문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쭉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의 개념.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생각이나 느낌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운율, 그 다음에 언어로 압축, 그 다음에 문학 이렇게 하면은 시의 개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은 핵심되는 것들 위주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 방법은 계속해서 써야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럼 시의 개념이란 시란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시의 개념은 뭐죠?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문학 이 정도만 되면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시의 3요소로 갈게요. 1. 운율.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리듬. 여기서는 뭘까요? 가락과 리듬입니다. 자, 운율은 시를 시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아까 시의 개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운율이 있는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운율이 시의 첫 번째 요소에 해당됩니다. 다른 글들은 운율이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에서 운율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시를 시답게 만드는 필수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 심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이나 모습이라고 되는데요. 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심상을 다른 말로는 이미지라고도 해요. 영어로겠죠. 자, 심상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기관에서 의는 빼야 되겠죠. 뺍시다. 자, 안이, 비, 설, 신 이라고 하는 우리의 감각기관이 있어요. 이렇게 한자로 말하니까 여러분들 못 알아듣겠죠. 안은 눈입니다. 이는 귀예요. 비는 코고 설은 혀입니다. 시는 몸이에요. 자,
그러면은 눈으로다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이거를 시각이라고 하죠. 이는요, 청각, 비는 후각, 설은 미각, 시는 촉각입니다. 자, 시각은 그럼 뭘까요? 예, 명암, 색깔. 청각은 뭘까요? 네, 소리죠. 후각은요, 냄새입니다. 미각은 맛이겠죠. 촉각은 차거나 아니면은 따뜻함. 다음에 거침 또는 부드러움, 뭐 이런 것 따위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대요. 그걸 우리는 심상이라고 합니다. 이 심상과 관련해 가지고선 제가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해도 모자라지만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줄게요. 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쉬운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려면은 바로 이 심상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얘기하고 싶지만 10분 내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주제. 어떤 글이든지 중심 생각이 있습니다. 소설에도 왜 그거를 소설가가 썼는가,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하는 중심 생각이 있겠죠. 그게 바로 주제예요. 시에도 있고요, 수필에도 있습니다. 물론 비문학인 설명문과 논설문에도 있고요. 어떤 글이든지 이 주제에 없으면은 그거는 글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잘못된 글이겠죠. 자, 어쨌든지 간에 시의 3요소 운율, 심상, 주제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용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해준 겁니다.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용어들이 있어요. 자, 화자라는 게 있습니다. 나입니다. 시에서 말하는 이예요. 자, 대상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너일 수도 있고요. 그일 수도 있고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자인 나가 바라보고 있는 너 또는 그것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주인공이라고 했는데요. 시의 주인공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나의 정서와 나의 생각을 위주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화자인 나가 너 또는 또는 그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너 너 그것 이런 대상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주된 어떤 표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거는 화자일 수도 있고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빠르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상황. 자, 주인공 또는 화자 또는 대상이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시간, 공간 또는 사건을 의미해요. 물론 시간과 공간과 사건이 불명확한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들이 또한 시간과 공간과 사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정서. 자, 이러한 시간과 공간과 사건 속에서 화자나 대상이 느끼고 있는 심리 상태입니다. 기쁨, 슬픔, 그리움, 분노, 다양한 것이 있겠죠? 자, 태도는요, 요거는 약간 심리 상태와는 좀 달라요. 어떤 것을 갖다가 비판하는 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찬하는 태도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시를 읽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표현법들입니다. 표현법에는 두 가지로다가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내용의 이해를 위해 가지고서 사용되는 표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법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에 나와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라니까 설의, 역설, 반어, 대조,
상징 이런 것들은 내용 이해를 위한 표현법들이에요. 자, 운율 형성을 위한 표현법들에는 뭐가 있냐면은 반복, 열거, 그 다음에 대구 뭐 등등의 표현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용보다는 운율을 형성하는 거에 더 치중을 하는 거죠. 자, 벌써 10분이에요. 인트로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강의는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